불이익을 주지는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신고도 좀 강화해야 하는데요. 그 이전에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각 지원 사업에 응모하시는 그 기업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비정상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약적, 그러니까 위반했을 때 다음번 사업을 정말 강력하게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각 부처가 좀 강화하기로 했고, 이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돼서 이게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들은 뭐 이래도 좀 우리는 좀 봐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들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위반일 때는 제재 조치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의지대로 하십시오.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인데 너무 온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실수인 경우는 그건 시정하면 되는데 악의적이거나 고의인 경우에 알면서도 한 수준을 넘어서 일부러 뭐 예를 들면 부정한 수급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아예 그 회사에는 앞으로는 아예 안 줘야 되는데 안 주거나 아니면 해산을 시켜버리든지 그게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면. 근데 사실 그런 제재가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 뭐 감안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너무 한 부처에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다음 부처로. 대통령, 그 부정수급 관련해서는요. 그냥 지나가니까 섭섭해요. 네, 진짜 하나 재경부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데 코인으로 줍니다. CBDC로. 그래서 이 코인을 주게 되면 코인에다가 속성을 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뭐 신고자가 아마 회사 차리면 망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디지털 화폐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지급하겠다. 그러면 그 금액의 흐름 전체를 다 추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잘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나 빨리 해보십시오. 다음 어디가 보고하기로 했어요? 국세청 간략하게 하십시오. 지금 꽤 많죠. 이렇게 나누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국세청 뭐 아주 잘하고 있어서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국세청은 나라 재정을 든든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공정, 조세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1만 명과 함께 130조 원 규모 체납의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3월 500명으로 출범한 국세체납관리단은 4개월 만에 투입 예산 대비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즉시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성과를 발판 삼아 1만 명 체납관리단도 반드시 성공시켜 재정 확보는 물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생산적인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국세외 수입 체납을 국세청에 통합 징수하겠습니다. 국가 재정 수입 전체의 누수를 빈틈없이 막고 책임 있게 관리하여 대한민국 재정 효율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반사회적 탈세와 악의적 체납이 발붙일 곳 없는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국세청의 확고한 목표이자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를 비롯해 물가, 부동산 분야 탈세에 단호히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고 형사고발했습니다. 세금을 떼먹고 재산을 은닉하는 반사회적 체납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어디에 숨기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환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주식, 부동산 분야의 탈세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년 어려운 경기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세정 지원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세대, 지방이전 기업 등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납세 서비스부터 국세행정 전반을 AI 기반으로 전면 혁신하여 공공분야 AI 선도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국세청은 뭐 성과도 상당히 많이 내고 새로운 일도 많이 발굴하고 있어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총리님 뭐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혹시 참여단에서 이거 지적해야 되겠다, 이거 문제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으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그 세외 수입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금액이 비교적 적은 경찰청 과태료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6월 30일 날 그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해서 톡을 보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하고 톡을 보냈는데 그것만으로 과태료 납부가 폭주를 해서 그날 경찰청 아마 서버가 거의 다운됐을 정도로 그래서 평일날 과태료 체납이 12억 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날 하루만 38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재정 누수 막고 경찰청은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정부 행정을 사실 안 하고 방치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세배 수입이든. 근데 이건 문화인데 세금을 떼먹거나 아니면 안 내는 사람을 보니까 두 종류예요. 알면서 일부러 떼먹는 사람. 요 사람들은 계속 누적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지금 국세 체납자가 몇 명쯤 됩니까? 국세 체납자는 한 130만 명 정도 130만 명 정도죠. 근데 세외 수입 체납 뭐 이런 걸 다 해보니까 거의 인구수와 비슷한데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안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실제로는 그냥 등록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제 떼먹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부상으로만 해놓고 실제 관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다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 하나 있고 실제로 능력이 안 돼서 내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억을 못해. 자기가 위반하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알려주면 내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알려줘서 몰라서 낸 사람, 예. 아 이제는 진짜 관리를 하는구나. 이거 국세청 임광현 저 성질 이상한 사람이 드디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내는 거죠. 미루면 미루는 만큼 손해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이게. 예.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 안 하면 거기서 얻는 편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능력이 되면 당연히 내고 능력이 안 되면 결손 처분하고 뭐 장부도 정리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데 지금은 뭐 능력이 되는 사람은 꼼수 쓰느라고 안 내버리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내면 장부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냥 체납자로 평생 관리당하고 체납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잊어버린 사람은 또 뭐 잊어버린 사람들은 문제가 되고 이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걸 반드시 싹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체납관리단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이 그냥 부과되면 낼 수 있는 사람 당연히 내고 못 낼 사람은 신고해가지고 나 이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결손 처리하고 잊어버린 사람은 당연히 없고 띵동하고 알려주고 이 자동 시스템 만들어서 이 정상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청장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관리단은 10,000명 정도 뽑아놨다는데 그 인건비보다 몇 배 나오죠 지금? 3배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즉시 성과가 거의 4배 가까이 되고 있고요. 분납 약속한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낼 겁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그 고액 체납자들은 그 관리단이 실태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은 재산을 은닉한 것 같다 해서 우리 체납 추적 요원들한테 넘겼거든요. 여기도 받아내면은 성과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은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인력 동원해가지고 뭐 독촉을 하든지 고지를 해서 알려주든지 했으면 인건비 이상의 세외 수입 징수 세금이 생기고 고용도 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다 좋은 일인데 이거 왜 안 하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면 인력 지금 10,000명인데 더 늘려도 돼요. 물론 이 사람들이 평생 이제 세무 공무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가 줄어들고 다 정리되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 사이에는
최대한 인력을 늘려서 해야죠. 예.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아까 일석오조 써놨던데. 예. 그렇게 하시고요. 속도를 좀 내서 세금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 네. 이 생각 들게 해야지. 예. 네, 다음 기관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저기 지금 의견을 인터넷상으로 내시는 분들은요, 정부에서 다 기록해가지고 그냥 뭐 그 재미로 하는 격려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지만 의견 또는 지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 다 기록해서 각 부처에 다 나눠주고 조치하도록 하시고요. 그 기록도 다 남기도록 하십시오. 다 이게 중요한 의견이잖아요. 국민의 의견이니까 다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국정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 기록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필요할 때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어디 담당? 거기서 관리하고. 마지막에 하실래? 네, 그러십시오. 네. 그 중요하거나 특히 의미가 있는 거 봐서 도중이라도 하십시오. 네. 자, 다음 기관 어디입니까? 네, 다음은 관세청 중점 추진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사회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마약 밀반입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모든 불법 유형을 적발해야 하는 1차 기존 검사 체계에 더해서 마약만을 전문적으로 판독 검사하는 첨단 기술 기반의 N차 마약 저지선을 모든 반입 경로에 대해서 구축하여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무역 기반 재정금융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허위 매출 계상으로 인위적 주가 부양, 부정 상장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공공 조달해 부정 납품하는 행위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을 엄단하고 지원 및 조달 주관 정부 부처 기관으로부터 수혜기업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 의심업체를 선별하고 단속하는 무역 기반 재정금융범죄 종합방지 단속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K제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입품의 국산 둔갑과 저가 신고, K브랜드 짝퉁 물품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영세 중소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유통, 수출 전 단계에 걸쳐 단속망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 모두의 창업을 넘어 모두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수출을 통한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역직구 수출 활성화 종합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 전환을 다각적으로 돕는 한편 지역별 첨단 전략 산업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세청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마약이나 이런 불법 수출입에 대한 단속 업무도 철저하게 좀 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다음 기관. 네, 조달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조달청은 공급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혁신조달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권역별 특화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지방정부 스카우터를 지정을 해서 혁신 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이런 혁신 제품의 해외 실증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UN 등 국제기구 조달 시장을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요건 완화, 심사 가점 등을 통해서 AI 제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공공조달의 모든 과정을 AI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조달 자유라는 상반기 경기, 전북, 전기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경기 전북의 모든 제품으로 확대를 하고 내년에 모든 지방정부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꼼꼼하게 다지겠습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 발표한 가점부회 등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 방안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우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직권조사 도입,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규격 사정 공개 강화, AI 모니터링, 신고센터 등을 연계해서 발주기관의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질조사를 본격 실시하고
8월부터는 낙찰 예정자, 페이퍼 컴퍼니 위신 기업 등의 입찰 보증금을 부과해서 페이퍼 컴퍼니 임낙찰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들 입찰 보증금 내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8월부터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 예. 입찰을 할 때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요? 5%. 5%. 예. 근데 낙찰이 되면 무조건 실사해가지고 이게 페이퍼 컴퍼니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 다 몰수하고 취소하는 거죠. 네, 입찰 보증금은 그 낙찰에서 배제되면 국고 기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페이퍼 컴퍼니가 확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그 실지 조사를 시범 실시를 해봤는데요. 입찰 참가자가 예전에 그 동종 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한 37% 정도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말만 했더니 확 37%가 예, 업계에 줄었다. 굉장히 경고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한 40%가 좀 가짜였던 건데 실제 조사가 들어가면 더 줄어들 거예요. 지금부터도 보증금, 입찰 보증금은 없지만 예, 전수 조사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7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떨어졌겠죠. 필요하면 인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찰 보증금 몰취하면은 인건비도 나올 거니까 그걸 하면 아마 더 줄어들 거예요. 네, 경기도에서 했더니 40 몇 %가 줄어들던데 거의 절반 가까이. 다 가짜였다는 거죠. 낙찰 정보 조달의 부정부패 문제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뭐 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아시는 문제인데 이 입찰이긴 한데 경쟁 입찰이긴 한데 무슨 스펙이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물론 필요한 스펙인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거기만 할 수 있는 거를 넣어가지고 거기만 입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건 부정부패죠 사실.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문제되고 있는 입찰 비리는 최소화된 업계에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더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아니어서 다음은 어디예요? 청에 대해서는 좀 의견 네, 말씀하십시오. 드릴 게 있습니다. 그 아까 관세청도 그렇고 조달청도 그렇고 저는 청이 정말 이 기업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뭐 나머지 작업들은 다 잘 되어 있는데 이 초기 기업들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모두의 수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초기 기업들은 이 서류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단계나 이런 거 잘 몰라서 이런 부분들 잘 도와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출 기업들이 좀 시작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조달청 같은 경우는 초기 기업과 혁신 기업들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는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가 되겠다라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방금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느냐가 사실 처음부터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오래된 기업들의 적정한 기준들인지 이런 부분들 좀 잘 봐주셔서 초기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되는 그런 일들 좀 정책적으로도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기관은 어딘가요? 예, 이어서 국가데이터처의 업무 보고입니다. 안영준 국가데이터처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데이터처 얘기하기 전에 재경부 소관의 한국조폐공사 나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예, 성창훈입니다. 어디? 그냥 있나 없나 물어봤어요? 투자공사, 요새 투자공사는 지금 자산이 얼마 됩니까? 투자 자산이? 상반기 기준으로 2,432억 불입니다. 2,432억 불. 예. 그럼 한 300조, 360조 정도. 360조 예. 정도? 네. 그리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새로 생겼죠. 네. 어디 있습니까? 이거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매우 예민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모도 크고 또 장기적인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는 사안이라 정말 신중하게
정말 국익수호라는 측면에서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처 말씀하십시오. 예. 네, 국가데이터처장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다. 국민의 삶 데이터로 업.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처 리포터 보통씨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상반기 동안 데이터 기반의 초석을 단단히 다져왔는데요. 하반기에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지금 바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바란다. 우리나라는 AI 레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고품질 데이터 선별만으로 특화형 AI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면 부처별 AI 모델 구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에게 통계 데이터를 물어봤을 때 기존 LLM 방식의 접근이 아닌 공식 통계 DB에 직접 접근해서 환각 없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활동 통계 등록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자료고요. 앞으로도 자세하게 상세히 알려줄 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구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여러 군데의 데이터 분석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여 있다면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데이터 정책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소중한 의견들이 하반기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에 어떻게 녹아들게 될까요? 지금 현장에 계신 안영준 처장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국민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처는 국민 중심의 AI 데이터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훌륭한 요리의 시작이 신선하고 엄선된 식재료에 있듯이 우리가 맞이한 AI 시대의 시작 역시 좋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품질 좋은 데이터를 엄선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하여 AI 시대에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바꿀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AI 친화적 데이터를 구축하여 범정부 AI 활용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보유한 정책 자료를 AI가 읽을 수 있는 양질의 DB로 구축해서 모두의 AI를 지원하는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경쟁력이 AI 성능을 좌우합니다. AI의 효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등 과학적 데이터 관리 원칙을 마련해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통계를 포함한 수치는 범용 AI가 직접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AI가 공식 통계 데이터에 기반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핵심 국가 통계를 대상으로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서비스하겠습니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 활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도약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국가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국가데이터의 연계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고 품질 관리 체계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으지 않고도 필요할 때 안전하게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가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서 경제 사회적 현안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한 동영암호 등 정보보호 신기술도 도입하겠습니다. 국가 데이터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와 정책 성과로 연결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하여 계란과 같은 민생 품목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인구 밀집도 분석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기사 팩트체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잘못된 통계 인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진영 지역 균형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도별 지역 투자 동향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 단위에서 공공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 등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 지역 균형 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생활 인구도 지방 정부별 수요에 맞추어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자가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필요한 통계를 찾아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국민, 기업의 의사결정과 각종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데이터셋을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고령자 등 세대별 분석 지표 작성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데이터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선도국가로 가자라고 하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뭐라 그럴까? 원료라고 그럴까? 그 데이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이 데이터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 데이터는 우리가 세계 최고로 품질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겠죠. 그래서 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처가 옛날 통계청처럼 뭐 통계나 관리하고 객관적인 팩트나 찾아보고 이런 기능이 아니고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 책임자 CDO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 관리를 하다 보면 주로는 뭐 보안,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그걸 잘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우리 총리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업무 내용 중에 보면 팩트 체크, 기사 팩트 체크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AI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가짜 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이게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인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제가 무슨 대한민국의 무슨 소총이 그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지 혼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 뭐 이런 기사를 일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즉시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국군 17만 명한테 지급돼 있는 거의 보편화된 총기인데 그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 즉각 팩트 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겼겠죠. 근데 이렇게 영향이 있는 가짜를 즉각 그러니까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고 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AI 기반으로 POC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바로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런 거대 언론사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예를 들면 유튜브든지 뭐 온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실시간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고 정리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처의 역할이 그런 뭐 사회 질서 훼손에 대응하는 것도 있겠고 또 산업 현장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이렇게 민원이 연간 1,200만 건이 국민권익위에만 오는 것도 그 정도 된다. 기타 등등 하면 2,000만 건이 넘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도 인공지능 대응 방식으로 쉽게 대응해 줄 수 있어요. 이건 팩트고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 이건 어느 부처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불만도 확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처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긴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기존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어서 그래서 데이터처의 역할이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 관행에 의존하거나 다른 나라 사례에 의지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첫 길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만들어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실 드리고 싶었던 말씀 딱 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AI 시대 그리고 뭐 데이터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조직의 위상이나 조직의 예산이나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각 부처에 있는 정보원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직접 다루고 있는 고용정보원, 뭐 복지정보원 이런 곳들이 많은데 거기 있는 데이터들이 또 잘 연결돼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데이터처를 첫 번째 업무보고로 별도로 좀 받고 하실 부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정리되면서 더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하는 여러 일들은 되게 이제 규범적이죠. 루틴하고 규범적인데 이게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 대응하기 가장 좋은 영역의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총리께서 각별히 관심 가진 영역이기도 하니까 데이터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시죠. 하여튼 매우 중요한 부처다. 네. 잘해주세요. 예, 성과를 내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다음.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 아, 그래? 그러면은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 참관단도 시간 내서 일부러 왔는데 얘기를 꼭 요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요약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아무나 하세요 그냥. 예, 뒷줄. 여성이 하세요, 여성이. 비중을 맞춰야죠. 세상의 절반은 여성인데 아까 보니까 균형이 안 맞았어 보니까. 여성. 예. 앞부분 앞줄에서 앞줄에서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 동안 현장에서 1만 6천 건의 채무 조정을 해온 금융복지 민생 전문가 송지원입니다. 그거는 다음 사안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면 안 될까요? 네, 나중에 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의견. 안녕하십니까. 전 청와대에 처음 온 20대 홍희경입니다. 처음 왔어요? 아까 재정경제부 장관님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외환시장 24시간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24시간이 단지 제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일자리 거래소나 이런 노동자분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가능한 건데 실제로 24시간제에 대한 현장분들의 반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반대의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벽 2시까지만 하다가 이제 24시간 하다 보면은 하기 싫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까지도 좀 마련해달라. 제가 지난번에 하나은행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회장님께 좀 편안하게 집에 돌아가기 어려우면 주무시는 장소까지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모니터링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 정원이나 또 근무하시는 거 야간에 또 근무를 하시니까 또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간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국내가 중요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우리가 발돋움하게 될 텐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밤낮이 있지만 사실은 지구 반대편에는 한참 일하는 시간이어서 우리는 주간에만 8시간 딱 9 to 5 하겠다. 이게 불가능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도 해야 되고 거기 또 설득도 해야 되고 또 충분한 보상이나 대책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런 영역이 아마 원화 거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직장에서 물리적 공간에 모여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특정 공간이 아니라 특정 시간이 아니고 그냥 각자 알아서 각 시간에 주어진 일을 하는 방식으로 근로 형태도 다 바뀔 거라서 우리도 사실은 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미리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티다가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어차피 끌려가거든요. 피할 수 없다. 이 경향은. 그것도 좀 현장에서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혹시 계시면 한 분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네, 이번에서 뒷줄에서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진재간 경영지원실장 김아람 상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불공정 무역행위 그리고 그 원산지 위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2012년에 그 저희 60만 톤 정도 그 수입산 무게목 관관이 수입됐고요. 그 이거에 대해서 그 국산화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서 이제 유일한 이제 국산 무게목 관관 생산 업체가 됐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가 수입산이 유입되고 그다음에 원산지 위변조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한 5% 정도밖에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모든 철강 업체들이 겪는 문제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관세청 그리고 산자부 무역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요. 워낙 그 위변조 문제가 교묘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좀 실질적인 대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인터넷에 접수된 의견들 있음 중에 특별히 의미 있는 게 있으면 좀 몇 개 뽑아볼까요? 누가 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 재경부 기조실장입니다. 네. 인터넷에 올라온 그 의견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생물과 관련. 누가 얘기했는지도 알려주세요. 아이디 의견 내셨는지. 네, 누가 의견을 냈는지도 말은 해줘야지. 나중에 준비해서 다시 하십시오. 네. 매우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런 의견들을. 자, 다음 진행합시다. 금융위원회부터 할 건가요? 네, 두 번째 세션은 금융위 업무 보고입니다. 예, 금융위원회 대변인입니다. 지금 당초보다 45분 경과돼서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께서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